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57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하만야바람일다심경 안자제보살이 깊은 만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살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한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제 모지 사바라 바라승가제 모지 사바라 바라승가제 모지
짠, 짠, 짠. 됐다. 아이고, 또 힘들어. 정신이었어. 네,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한 열흘간 강의를 안 찍은 것 같아요. 열흘 동안 일을 했어요. 이 대통령도 바뀐다 그러니까 오냐 나도 바뀌어보자 해가지고 거의 1월달서부터 주워 모은 수많은 입체화 판넬과 자료들을 가지고 경화선사 선양을 인쇄된 평면화에서 입체화로 다 바꿨어요. 자료들을 다 내가 그래서 만들었는데 시대에 맞춰서 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카이브로 만들어가지고 경어집을 만들었다. 아카이브를 누가 봐 세상 천지에 안 본다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경어선사 선양한다고 2015년에서 시작할 때보다도 훨씬 떨어진 신심들이 있었고, 또 지금 2025년이요? 그러니까 10년이죠. 그죠? 10년이 흐르면서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경어선사를 선양하고 생각하고 아끼는 우리 따르는 수행자들이 있어서 천만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경어가 누구야라고 묻는 중들이 있어요. 경어가 누구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시대가 와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느라고 열흘 동안 이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고, 지금도 못 끝냈는데 그냥 앉았어요. 어떻게 하나. 다 못 끝냈는데 거의 끝에 마무리 와 있어. 한 90% 정도 와 있는데 강의는 찍어야 되겠고 너무 안 돼서, 그래서 핑계김에 대선도 있고 무슨 수표일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하자 했는데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냥 온몸이 지금 펄펄 끓고 있어. 그래도 좋아.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나쁘지 않아요. 왜냐 인천 계양구가 이재명 대통령 몰랐죠. 그걸 압니다. 근데 이제 여기 경어연구소를 우리가 기념관에 갔잖아요. 기념관으로 갈 때 다섯 트럭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때 일법 스님이 이사장이었을 때 인천 계양구에 금상선타라고 있고, 우리 경어 스님 사진, 그 사진 눈 탱글한 안광이 지배를 철하는 그 사진이 있는 곳이 지금 인천에 계양구의 금상선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법 스님 남동생이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인가 위원장이라나 나버리고 그 앞에 대장이 있더라고요. 5명이 들이닥쳐가지고 트럭으로 이거를 다 5대를 실어주고도 하고 그 이사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친해지는 바람에 그냥 가기만 하면은 다 오셔. 임국근 위원장이래, 임국근. 그래서 초파일 날마다 가면 오시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대통령 전에 거기 오셨어요. 근데 나는 온다 그래서 얼른 피했지, 갔지 그냥. 근데 거기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저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 계양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카톡이 3,000명이 들어있는데 3개가 그냥 다 이용해. 카톡 낮이고 밤이고 카톡 참 그러한 시간을 한 몇 달을 보냈어 지금. 다들 기뻐하고 하니까 좋고. 누구 말따나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거 책임지기세요. 미운 사람 이쁜 사람 없어. 그게 바로 중도야. 아주 중도를 잘도 말씀하시더라고. 중도야, 그게 중도. 대통령님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부동산 좀 풀어. 여기 강남 괴로워요. 지금 너무 풀었다 늘었다 하고 앉아있냐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주지 마시고 잘했으면 좋겠고, 덕분에 나도 지금 이거 몇 년 만이야? 갔다가 돌아온 지 몇 년 만이야? 4년 만에 청소를 하고 4년 만에 이걸 만들고, 끔찍해요. 끔찍해. 근데 지금도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좀이라도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는 거기 기념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과감히 버리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된 건데 1년 안 됐다. 작년 6월 30날 들어왔거든. 내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나는 안 진다고 한 달에 242만 원씩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털고 보증금 다 털고 5,600만 원인가를 손해보고 들어왔지. 비 오는 날. 그리고 여기다 다 쏟아놓고 지금 이제 4년 만에 내가 이거를 정리를 시작하는데 금년 1월 달서부터 좀 뭔가 좀 기운이 오더라고요. 몇 개월 걸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었어요. 제가 너무 이 정신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다시 또 생각을 바꾼 건 뭐냐.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쓰레기통을 쥐져서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쌓여가는데 거의 1,000개? 1,000개 가까이 판넬을 보여줄까? 자랑 한번이요? 아이고 참,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아파. 뭘 보여줘야 딱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고 보이기. 아이고 이런 거 하나 보여줄까? 이런 거. 이런 거. 또 깔판이야. 이게 알고 보니까 깔판이더라고. 다른 게 아니고 깔판에 판때기에 오냐 좋다. 아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그거더라고. 에이씨, 또 껍질 정리해놨더니 아이고 꺼내기도 나빠요. 이렇게 간단한 거는 무거운 거는 조금 간단한 거는 이런 판넬 이런 거를 버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뒤에는 그냥 판넬이요. 뭐라고 그래 그러고 가볍기도 하고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그 전자도서관처럼 경어선사 선양을 위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 이 경어선사 시예요. 경어선시 강의 44강 217, 218, 219, 221, 220, 16이다. 16, 17, 18, 19, 20 이렇게 5개씩 묶어서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강의할 수 있는 또 날이 온다면 가볍게 싹 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또 요거는 그 목욕탕에 까는 깔개 같아요. 보니까 이건 또 무거워. 이것도 이렇게 멋있지? 이런 게 그냥 가지 각색으로 다 이걸 해놨는데 어이쿠 오마이갓 이것도 이제 내내 그냥 판때기 이거 주워가지고 어이가 없죠? 이게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판때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서 바깥에다가 전시관에 놓고 잘하죠?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 테이프 값만 들어요. 매일같이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뭐 또 좋은 시절이 와서 누가 또 불교대학 같은 데가 좋겠더라고. 불교대학 같은 데서 연락 와서 좀 1시간 2시간 강의해 주세요. 그러고 오케이! 싣고 가는 거야. 응? 싣고 이제 운전도 내가 그동안 너무 속상해서 안 했는데 오냐? 나 그냥 무사고 운전자다 어쩔래. 그래서 금년이 죽을 수래 9수. 뭔 개소리를 하는지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좀 저기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운전을 안 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내년서부터는 다시 한번 움직여 볼까 하지. 그래서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힘들고 귀한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더라. 우리 어디까지 했어?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믿습니다. 자 154 뭐냐 400 154강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다. 누가? 온갖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다. 누가? 전봉준 장군. 전봉준 장군이 이제 처형을 당할 지경에 이르르니까 그 일본 놈들이 이 저기 재판을 맡아서 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서강범위가 그 공초를 하게 되죠.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다 이게 인지상정이고 아는 게 비슷해요. 그냥 아니 전봉준 장군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 무슨 나라를 뒤집어서 전복을 했어? 뭐를 했어?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그 탐관 우리들을 색출해내고 또 나라의 보국 안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왜 그 저기를 역적으로 몰아서 사형을 당하냐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그러한 그 재판관들의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살려보려고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심지어는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일본에 가서 받으면 이건 사형감이 아니다. 라고 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전봉준 장군은 끝내 내가 니네한테 그 전도를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죠.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요게. 서울로 압송당한 전봉준에게는 무수한 고문이 가해졌어. 이런 썩을 놈들. 전봉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아중, 김덕령, 또 누구죠? 다섯 명이 다 거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전봉준 등은 2월 9일 음력부터 5차례에 걸쳐서 일본 영사관에 설치된 재판소에서 신문을 받았으니 2차까지는 조선의 평리형 검사로부터 받고 3차부터는 일본 영사로부터 각각 신문을 받았더라. 전봉준에 대해 5차례 공초가 5개가 있어요. 5차까지 5차 공초에 있어요. 근데 1차 공초인가가 이제 송유기가 잔뜩 나오죠. 2차인가? 전봉준에 대한 5차례에 걸친 신문 내용은 이른바 전봉준 공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냥 남아있어요. 왜 봉기했나? 왜 봉기는 보고감인 체포구민이라니까. 그 다음에 왜?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사상은 무슨 어떤 사상이야. 만민평등의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면 딱 좋겠지. 왜냐면 동학이니까. 오케이? 등을 묶고 있었다. 전봉준은 우선 왜 봉기했는지를 묻는 재판관의 신문에 이렇게 말한다. 만석부가 있는데 만석부가 원래 있었어요. 만석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만석이나 그 농사가 나올 수 있게끔 그 농민들이 그 저기 보는 뭐냐 저수지 보자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저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석이나 그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제목 멋진 이름으로 만석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조병갑이란 놈이 그 아래 새로운 보를 싸래요. 돈 거들려고 700석을 착취했어요. 그거 걷는 조건으로 그리고 일은 공짜로 부려먹고 또한 항무지를 개간해서 농사 짓게 한 다음에 면세를 또 약속했는데 또 불구하고 농사 지으면 내놓으라고 그래. 도둑놈이죠. 그러나 다음 추수 때는 강제로 배금을 거뒀어요. 어떤 놈이? 조병갑이란 놈이. 그러고 보니 조씨 별로네. 아비가 태인 군수인 것을 내세워. 그 조대비 때문에 그래요. 조대비 때문에. 그때 세도 정치가 한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그거를가 잘못 들으면 나라가 망해요. 아비가 태인 군수인 것을 내세워 아비의 피각은 또 왜 세우냐? 돈 내놔? 이거 또 걷는 거예요. 천냥이나 징수했다. 대동미를 질상 때 최상품인 정배미를 거두었다가 대동미 이제 알죠? 최상품이 이제 저기 추수 때 거뒀다가 조정에 바칠 때는 나쁜 쌀로 바꿨죠. 왜? 비싼 거는 더 팔아 처먹으려고. 바꿔 자역을 횡령했다. 불효, 불목. 아니 불효라는 그 기준은 없잖아요. 또 그 불복이라는 것도 만약에 화목하지 않다. 그것도 돈을 받는 거 집집마다 싸우면 불효, 불복 등 화목하지 않음을 한다는 황당한 제목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액수가 2만 양이 넘어요. 니네 왜 싸웠어? 돈 내놔. 화목하지 못했어. 너 왜 불효해? 돈 내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최상이었더라. 고부는 굉장히 곡창지대예요. 고부는 전라도 강원도 등가는 곡창지대였다. 그러다 보니 부임에 오는 관리들마다 그냥 토색질에 그게 다 토색질이 뭐예요? 그냥 아주 그 가렴 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당시 고부군수였던 조병갑도 마찬가지였으니 조병갑은 당대 세도가였던 조두순 내의 일족이에요. 전봉준은 공초에서 말하기를 조병갑의 양다란 쥐어짜기로 백성들의 수탈을 당했으며 이것이 결국 민중 봉기의 원인이 됐다. 맞는 말이죠. 당당히 왜냐면 조병갑이라는 놈이 곤장 쳐가지고 전봉준 아버지도 죽었잖아요. 전창희가. 당당히 동학농민 혁명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고부 농민들은 또 뭐 이렇게 춥냐 무엇이냐 이게 추웠다가 더웠다가.
고부 농민들은 조병각의 담학을 현지에 쏟게 되자 진정서를 쓰려 했었는데 진정서를 쓰려고 하는데 다 무식하니까 없어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도 서당 훈몽을 하면서 약재상을 하는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전창혁이가 제일 가방끈이 길어서 전창혁이 썼다가 뭘 당해? 장독이 올라서 죽죠. 풀어난 지 한 달 만에 죽는데 거기에서 또 그나마라도 또 가방끈이 긴 분이 이제 우리 전봉준 장군이라 전봉준 장군이 이걸 써줘요. 또 써서 이제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방끈이 긴 사람이 진정서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진정서를 쓰려 했다. 1893년 12월 그 진정서를 써준 이가 바로 전봉준이에요. 12월. 문필력에 있었던 전봉준은 진정서를 써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요때 이제 경호선사도 같이 이제 욱하신 거예요. 농민 40여 명과 함께 고부 관하를 찾아갔으니 그러나 진정서는 당장에 묵살돼 버렸어요. 그리하여 이때부터 전봉준은 조병갑을 힘으로 응징하기로 결심했죠. 말로는 안 통하니까 사발통은 돌려! 이게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백 명의 농민과 함께 고부 아문이라죠. 아문을 습격했으니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사발통문을 이제 만들어 줘서 사발을 엎어라. 그리고 쭉쭉 써라. 왜냐면 그 전봉준을 먼저 써버리면 대장이 표시가 나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써라 해서 그 사발통문이 된 거죠. 1894년 2월 16일에 따라 더병갑은 담을 2월 16일은 이미 군사를 일으켰죠. 1월 9일 날 말목장터에서 그 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병갑이를 죽이고 탐관오리를 숙청한다는 그 내용을 썼는데 그거를 누가 또 그 누구요? 얘는 스파이놈 있죠? 스파이놈이 전해주는 바람에 조병갑이는 거사를 일으키도 전에 그냥 담을 뛰어넘어서 익산으로 가죠. 조병갑은 달을 때마다 도망갔다. 이렇게 전봉준은 농민군 이렇게 해서 전봉군은 농민군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경호선사가 여기서 거두는 거죠. 해라. 새날이 밝았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경호선사가 거두는 부분이 1894년 1월 9일 이전. 그러니까 새날이 밝았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12월 6일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1893년.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 성품으로 참을 수 없었겠죠. 경호선사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거다나 깨달은 사람이니 뭐 얼마나 이 지혜롭겠습니까 했는데 하늘이 버렸어. 하늘의 운이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된 거죠. 1차 신문에서 재판관은 미묘한 질문을 했다. 뭔지? 고북은 백성들이 모두 수탈당했다는데 너는 왜 전봉준은 홀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게 의아스럽구나. 그러자 전봉준의 진술이 간단 명료했다. 나는 아침 저녁을 모두 죽으로 연명해 왔다. 그런 내가 수탈당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탈당할래도 당할 게 없다 그런 얘기요. 서발막대에 걸칠 게 없다 그 소리죠. 거지인데 뭐 죽밖에 연명하지 못하는 거지가 수탈당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말이었다. 전봉준은 그 유명한 곡창지대인 고부에서도 단 세마지기밖에 없는 거야 땅이. 그거 읽어갖고 뭐 한 식구도 연명하지 못하잖아요. 세마지기 두락의 동사밖에 지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전봉준이 어떻게 농민군 지도자가 되었을까? 그거는 기계가 있고 의지가 있고 또 그 대중을 이끌 만한 통솔력이 있고 여러 가지 재판관 역시 백성들이 왜 널 주모다로 추대했느냐라고 물었다. 전봉준의 대답은 역시 분명했다. 전봉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해. 이 전봉준도 앞뒤가 착착착착 맞는 사람이라 아마 경호선사랑 착착착착 맞았을 텐데 용기는 경호선사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두려웠겠죠. 그리고 가방끈도 경호선사가 훨씬 길어요. 문장력도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하지만 이제 장군의 기질을 나타낼 때의 경호선사는 신분이 승려라 나타낼 수 없었고 또 경호선사는 그 전봉준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서 같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경호선사 아버지도 이놈의 탐관오리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뜻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냐. 운명이죠. 백성들 수천 명이 나의 집 근처에 모였어. 자연스레 내가 그렇게 됐더라. 그냥 오더라.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낭중지추, 그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속옷이 그냥 삐져나오지 않으려더니 삐져나와. 알아서. 그래? 어이? 어이?
그렇게 됐죠. 경허선사가 깨달은 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경허사는 내가 깨달은 자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알고 와, 알고 오냐. 사람들이 그 썼잖아요. 그 누구야, 그 김태읍에 그 보면은 경허선사를 욕하다가도 경허사가 저기서 나타나면 다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벌 떤대잖아요. 부처님도 그랬죠. 부처님도 저기 타락한 자다라고 그 파괴자라고 했다가 부처님이 더 나타나니까 그냥 후광이 쫙 비쳐 막 교진여등 오 비구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일어나? 안 일어나고는 못 비기지. 일어나야지. 뒤에 후광이 비치는데 안 그래? 네, 그래서 아마 전봉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 수천 명이 다 이 집 근처로 모여들었으니 자연스럽게 됐다. 그를 모르는 어리석은 동미들이었는데 나는 다사나마 그를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요. 가방끈이요. 가방끈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 서당 훈장이던 아버지 전형호라고 하는데 전창혁이도 있어요. 전봉준도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전철로도 있어요. 철의 화로라 해가지고 철새화로라 해가지고 철로라고도 있고 또 명숙이도 있어요. 명숙 전명숙이 기창이가 전봉준하고 아버지도 기창이가 있는 것 같아. 전형호도. 근데 옛날에는 왜 이름을 여러 가지 줬을까? 하여튼 전형호도 있고 많이 부르는 이름은 전창혁. 전형호에서 글을 배운 전봉준은 13살 때 백구가 뭐죠? 이거 갈매기 구자잖아요. 시를 지어서 고을 사람들을 감탄시킨 적이 있었다. 훗날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몽도 가르치고 동몽선습도 가르치고 아동용 교대를 가르쳤더라. 서당 훈장이었으니까. 경허선사랑 똑같죠. 경허선사도 서당 훈장이었고. 일단은 아무리 용맹해도 좀 가방끈이 있어야 돼요. 가방끈. 내가 그 가방끈을 따려고 죽기 살기를 하고 동대를 다녀서 요즘도 동대 앞을 지나가면은 그냥 마이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방끈이 길어야 되니까 한판 따려고 가야지. 어찌 하나. 안 간 거보다 간 거는 100배 잘한 것 같고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또 북한 학과는 정말로 더 잘한 것 같아요. 2017년도에 갔는데 미친 거죠. 뭐 그게 뭐냐 60이 훨씬 넘어서 갔는데 지금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쉽지 않은 시간이 헌법 신장과 불보살님의 가피 아래 내가 가지 않았냐. 꿈 같은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이거 4년 만에 정리하는데 아이고 이거 뭘 이렇게 많이 해놨어. 어마어마해요.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되어 왔다는 소식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조차도 대서특별히 될 정도로 전봉준이 양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죠. 왜냐 전봉준 한마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일본에서도 전봉준을 구해보려고 아까우니까 그런 인물이 다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경허선사 같은 인물은 다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1894년 이후로 어느 누구도 전봉준만큼 어느 누구도 경허선사만큼 대단한 인물은 아직까지 출연하지 않고 있어요. 연일 보도되는 전봉준의 공초에 대한 기사도 모두가 주변국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흥미있는 기사로서 조정에서조차도 전봉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이게 뭐래요? 전봉준이 누구야? 이래가면서 전봉준이 역적으로 잡혀 서강범이 공초를 5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그 전에 전봉준이 먼저 일본 공사관에 억류되어 있을 때 어떤 일본인이 나오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어 또. 그대는 마땅히 일본인 변호사에게 위탁해서 편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요. 또는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서 활로를 구함이 좋지 않겠는가.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지 마. 일본 놈들. 고 권유하였다. 전봉준은 이에 내 구고한 생명을 위하다가 활로를 구하면 본의가 아니다. 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며칠 후 또 다른 일본인이 나타나서 일본 공사에게 살려달라고 청원하도록 설득했어요. 살려달라고 청원해? 누가? 왜? 전봉준은 이때도 역시 이러한 때에 와서 어찌 그러한 비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죠.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